이재명 대표의 친형을 통해서 또 자기와 가장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서명수 논설위원을 고소를 했느냐 이 부분인데요.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전에는 이제 대선 실시가 대선이 이제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탄핵 인용이 되면서 대선이 눈앞에 다가오니까 이를테면 자신의 부친을 둘러싼 이 의혹 자체가 대선에서 불거져서 또다시 도덕성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하는 거죠. 이를테면 지난 1월 13일자로 당시에 민주당이 카톡 계엄령을 내렸잖아요. 카톡으로 소위 말해서 이제 뭐 내란 뭐 선동이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 대표가 직접 나와서 한 얘기는 부친의 담배 대금 횡령 의혹 또는 뭐 자신의 소년원 뭐 무슨 의혹 또는 부친의 공산당 의혹 이게 가짜 뉴스다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제 기억납니다. 그죠? 네. 근데 그 좌표를 찍은 거군요. 좌표 찍은 거죠. 그 네. 두 가지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공산당 얘기도 처음 듣는 얘기고 저 처음 들었어요. 예, 소년 얘기도 확인 안 되는 그냥 당시에 그 찌라시처럼 나왔던 얘기고 근데 담배 대금 얘기는 거기에 같이 결부를 시켰지만 제가 취재를 했던 사안이거든요. 이 얘기를 공식 제기한 거는 저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그래서 정부와 민주당이 그러면 이걸로 고소를 해라 했어요. 직접 고소해라니까 직접 고소는 안 하고 이제 본인의 친형을 통해서 고소장이 날아왔으니까 이거는 무고죄가 되는 거죠. 팩트도 맞고 그리고 명예훼손을 한 사실도 없는데 명예훼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자 명예훼손이라고는 것도 비방의 목적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경희 씨를 비방하려는 게 아니고 정치인의 도덕성을 확인하려는 거였죠. 검증 차원이죠. 검증 차원이죠. 네, 검증 차원에. 네. 자, 그러면 맞고소는 어디로 진행을 하게 됩니까? 일단 저희 변호사를 통해서 고소장을 어제 저녁 검토해서 이제 컨펌을 했고요. 네. 그래서 오늘 아침 출연한다고 아직 못했는데 아마 오늘 내려가게 되면 제가 이제 거주하는 데가 안동경찰서니까 안동경찰서로 직접 제가 이제 고소장을 제출할 겁니다. 내일 오전 될 겁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의 왜 친형이 고소를 했을까요?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왜 하려면 본인이 직접 하던가. 글쎄요, 뭐 본인이 하기에는 자기가 무고로 걸리니까 꺼림칙하겠죠. 본인이 무고로 걸리는 게 여기는 이재명 전 대표의 친형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잖아요. 다른 가족 얘기 대놓고 부친의 그 의혹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 또는 유력 정치인의 여러 가지 둘러싼 의혹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언론에서 다룰 수 있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네. 검증해야 되고 당연히 그게 의무고. 그 미국에서도 보면 그 슬랩 소송이라고 네. 이를테면 그 대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개인이나 단체, 환경단체들이 그 소송을 하면은 거액의 배상으로 소송을 걸어요. 그러면 개인들이 그 소송 비용이나 배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움츠러들거든요. 하지 못하고. 근데 그걸 미국의 주법에서 주 대법원에서는 그걸 즉시 각하하도록 그런 소송 그 판결이 나와 있어요. 그 법률신문에 나와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게 그 입을 막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를테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혹은 치부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여러 가지 의혹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소송을 하는 거죠. 이게 대선 전략이라고 보죠. 그 대선 전략에서 여러 가지 사소한 리스크라도 불거지는 것을 방지하고 네. 사소한 것사도 방지하고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저도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이틀막 뭐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 입을 틀어 막겠다는 거죠. 네. 제가 한 표현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이제 고소장을 네. 그 경찰서라고 오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생각한 게 네. 아니 보이스피싱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나? 이를테면 무슨 경찰서 무슨 뭐 경감이래요. 그래서 네. 아이 좀 믿기지가 않은데 어떻게 그 본인이 나 고소당했대요. 그 누구냐 하니까 알려주지도 않아요. 무슨 명의냐 하니까 명예훼손이래. 그래서 나 그런 거 없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아닌 제가 다른 또
그 하는 사업이 있어요. 네. 그 사업체 이름을 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 뒷조사를 해가지고 그걸로 하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업체명을 들고 업체의 대표십니까? 근데 명예훼손입니다. 전 그 업체로 명예훼손 당할 일이 없는데요. 하니까 그 누구냐 하니까 이재명 대표 형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직함이 그러면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여기에 맞춰가지고 고소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제가 하고 있는 업체명으로 고소를 하니까 이게 이재명 씨의 뭐 협박인가 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생업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협박 아닌가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총대를 맡았다는 게 보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저는 이게 여변초 관련해서 총대를 맡았다. 이장과 총대를 맡았다. 근데 지금 그거는 인정했잖아요, 그죠? 네, 예. 그건 인정을 합니다. 이 고소장에서도 보면 이장과 총대를 맡은 건 사실이다. 이재명 아버지가 안동 지통마을에서 여변초 농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네네네. 내가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마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의 아버지 이경희 씨가 이장 및 총대를 맡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변초 수매 대급을 직접 수령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 관리자가 아니다. 그러함으로 횡령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논리가 귀결이 되거든요. 당시에 이제 이를테면 예변초의 어떤 재배와 수매와 그런 농가의 구조를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연초조합이 있어요. 연초조합이 그 소위 말해서 담배 씨를 그 재배 면적에 따라서 이제 배당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수매수를 하고 난 후에 그걸 제하고 돈을 나눠줘요. 예. 그 중간 과정에 누가 있냐면은 마을마다 총대가 있습니다. 이 여변초 조합이라는 조합이잖아요. 공공기관이보다는 조합위에서 하기 때문에 그 중간 관리자가 이장 같은 분들이 총대를 맡아서 그 중간에 수매량은 얼마고 등급은 얼마고 그걸 다 확인해 줍니다. 네. 이를테면 7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이를테면 그 문맹률도 좀 있었고 그렇죠. 시골에서 좀 이재명 대표의 부친께서는 이제 대학 중퇴하신 분이니까 나름대로 그 시골 마을에서는 그 엘리트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장도 하고 총대도 하시면서 뭐 동네 꾸준히 일도 하고 많은 사람 믿었겠죠. 그 믿었는데 그러면 수매 대금을 개별적으로 줬냐 하면은 이를테면 70대 초반만 해도 각 계좌가 없었어요. 없었죠. 통장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 시골 마을 산골에 1kg, 2kg 막 떨어진대요. 담배 재배 농가. 그렇게 못 주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그 중간에 총대란 사람이 모든 일, 꾸준히 일을 맡아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 등급에 따라서 나눠주는 일을 했던 겁니다. 그건 제가 그 취재한 것 중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이웃 마을에 총대가 가져가야 될 수매대금까지도 같이 가져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는 100%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 그런 내용을 들었다는 내용을 취재하신 거죠. 그래서 그쪽 그 피해자 가족들이 변제를 하느라고 상당히 공경에 처했다. 왜냐면은 그쪽 총대가 책임져야 될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옆마을 총대가 거둔 수매 대금을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한꺼번에 수매를 하고 돈을 받아가는데 그 반경 한 10km 이내 마을이면 옆마을의 총대까지도 같이 가져갔을 거란 말이에요. 네. 갖고 오라 돈 가져다 주겠다 하고 대리 수령을 해서 그래서 수령하지 않았나. 그리고 보면 이렇게 고소장에도 이렇게 나와요. 보면 피고소인은 우리 저죠. 예. 서명수 온설위원님 말씀하시는데 피고소인은 짐작된다. 지통마을 주민들이 증언이었다. 이야기들은 당시 그 마을 출신들이 증언했다 등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네, 그렇죠. 사실 그렇게 네. 들으셔서 그렇게 표현하신 네네네, 거라고 네. 저는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이게 벌써 1960년대, 70년대 초반. 초반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직접 담배를 농사를 지었던 분들 중에 상당수는 작고하셨을 그렇죠. 가능성이 크기 예. 때문에 지금은 농사를 짓지도 않고 그 마을에서는 짓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족들을 통해 가지고 그 내용을 증언을 들었을 상황들이 많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명예훼손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핵심이 요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예. 요걸로 걸겠다.
그걸로 걸려 있죠 지금. 요걸로 고소한 게 명예훼손의 그 부친의 명예훼손인데 뭐 다른 거 여러 가지 왜 이제 그 이재명의 형이 명예훼손 그런지는 제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보면 요 부분을 가지고 이재명 대선 유력 후보 이재명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지금 이 책을 냈다 이런 취지잖아요. 고소장에 그렇게 돼 있죠. 돼 있죠. 예, 예. 근데 이 책은 작년에 낸 책인데, 그렇죠. 예. 작년에 낸 책인데 개업이 날 줄도 몰랐고요. 그렇죠. 아무것도 예, 몰랐죠. 올해 대선이 있을지도 아셨어요? 모르죠. 이게 뭐 대선은 꿈에도 꾸지 않았고 네. 계엄도 몰랐고. 개업 날 줄 아시고 조기 대선이 있을 줄 아셨나 보네요. 제가 뭐-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이 탄핵되고 이제 인용되고 아니, 까지 다 예상을 하셨나? 선무당도 아니고 제가 뭐 평범한 일반인인데. 네. 근데 어떻게 요 작년에 낸 책이 올해 대선 있을 걸 알고 해가지고 어떻게 그게 이게 이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명예훼손으로 책의 부제가 그는 다시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 거라고 붙여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이거 작년 얘기잖아요. 작년에 그랬죠. 근데 뭐 지금 보니까 이제 대선 유력한 대선 후보라서 제가 다 틀렸네요. 네. 틀렸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예측은 틀렸지만 의혹이 있었던 사실은 확인해서 제가 썼기 때문에 제가 책임질 일이고, 그 문제를 가지고서 제가 이제 이거 개인적인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 유력 정치인에 대한 검증 차원이기 때문에 이걸 회피한다면은 정치하지 말아야죠. 왜 정치합니까? 이거에 대해서 깨끗하게 해명을 하고 또는 뭐 조사를 받으면 되잖아요. 당시에 있었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 저 같은 사람도 취재를 하면 사람들이 말을 안 해요. 좀 어렵겠죠 말을 하기가. 지금 가장 차기 대통령에 근접해 있기 근접해 때문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기 불편하다고 그냥 얘기해요. 지금은 말하기 힘들다라고 해요. 예. 참 지금 그런 상황이네요. 참 보면 또 이재명 대표의 고향이 안동이 아니고 영양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재명 대표 본인이 잘 아시겠죠? 예. 이를테면 뭐 진짜 팩트 자체는 그 부친의 고향이 영양군 청기면 그 산운리라고 예. 그 찾아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산운리에서 살았고 산운리에 태어났고 부친은 모친도 영양군 청기면 토곡리입니다. 예. 토구리 옆에가 토곡리인데 저도 이제 거기 다 가봤어요. 네. 하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근데 그 집들은 다 이제 허물어서 어디 산지를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동네가 아주 험해서. 근데 거기서 사시다가 아마 대부분의 형제들을 영양에서 이제 태어났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안동 그 마을로 왔어요. 이제 영양 청기면 그 마을이나 지금 안동 그 예안면 그 도촌 마을이나 당시로서는 아주 산골이 똑같아요. 왜 거기 왔는지를 이해할 수 없죠. 차라리 뭐 사실 여기는 연고가 없었잖아요. 그 전에는. 네네네. 그죠. 고향 마을에 사는 게 좋았는데 그때 갈 때도 여러 가지 동네에서 의혹이 있어요. 지금 영양에 가면 그런 소문들이 있는데 뭐 제가 이제 피소를 당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지난번에 여성 산불이 났을 때 이재명 대표가 영양을 방문했었죠. 했었죠. 예. 그 그때 격려차. 예. 그때 뭐 한번 이렇게 딱 있지 않았었나요? 그때 청송에서는 그 피해 청송이었구나. 아니요 피해 이 주민이 그 뭐 빨리 사진 다 찍었으면 가라고. 불 끄러 가자고 그렇게 그 좀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고 그리고 그 전날인가요? 거기 어떤 촌노 한 분이 이재명 대표가 들어오는데 외투로 툭 치면서 갔죠. 그 영양인가요? 그게 영양입니다. 영양이구나. 예. 그래서 영양에서 가니까 제가 최근에 그 뭐 어쨌든 여러분들 만나니까 상당히 그런 면에서 왜 자신의 고향을 밝히지 않으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안동에서 태어나지 않았으면은 안동을 뭐 생가라고 할 이유도 없고, 근데 이상한 게 그 자신이 마지막 떠났던 그 집터는 지금 공터인데 거기에 이재명 후보 생가터라고 그 팻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라고 생각 들어서 제가 그 주변 사람들 물어보니까 뭐 그 누가 와서 최근에 여기다 팻말 붙여놓고 갔다. 저기가 풍수지리학적으로 좋은 데나 봅니다.
풍사친이란 제가 몰라서. 근데 이제 부친하고 모친이 이제 두 분 다 이제 자꾸 하셔가지고 이제 산소를 모셨잖아요. 네. 산소 모신 데는 영양도 아니고 안동도 아니고 봉화. 봉화입니다. 봉화. 예. 저희 외갓집인데. 아 그러시구나. 네. 봉화에서 넘어가면 태백이거든요. 태백은요, 제 고향이고. 예. 그래서 그렇게 제가 연결되고. 이재명과 가깝네요. 생각해 보니까. 아니요 태백에 그 도계 탄광에 또 갔다가 그렇죠. 일하셨다고 바로 옆이 하니까. 도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20분 가면 도계입니다. 네. 제가 은근히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친하네요. 제가 또 잘못해서. 네. 아니 저도 친해요. 저도 안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안동 사람이 잘 되면 좋죠. 이런 의혹을 말끔하게 해명하고 국민들로부터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하게 하는 그런 분이 정치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동 발전도 더 시켜주고 예산도 더 많이 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유력 대선 주자 검증 차원에서 체크 쓰셨다가 그 유력 대선 주자 친형한테 사실상 유력 대선 주자에게 고소를 당하셔가지고. 뭐 저도 어쨌든 법적인 대응을 맞고서를 할 거니까 네. 어쨌든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하겠지만 고소를 하신 분도 좀 제대로 하셔야죠. 그 나머지 보면 이 책 중에 그러면 이 책 중에서 다른 내용은 아무것도 문제 안 삼은 거 보면 그거만 삼은 거 보면 나머지는 다 진짜라는 얘기네요. 나머지는 문제 제기를 안 하니까 아마 그냥 인정하는 거겠죠. 다 인정하는 거겠죠? 예, 많이 있어요. 대부분이 이제 예. 3개 챕터인데 한 개 네. 챕터가 우리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유시민 얘기도 있고 뭐 다 되게 많은데. 많은데. 저 이거 작년에 엄청 재밌게 읽었는데 그러면 그 부분만 문제 삼았다는 거는 다른 부분은 다 진짜란 걸 인정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예.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또 추가로 뭐 또 고소할 수 있겠죠. 괜히 또 이 얘기했다가 또 이제 또 추가 고소하나? 아이고 말 조심할 걸. 이 대표가 이번에는 저는 처음 봤는데 이번에 의성 산불 때 와서 안동에서 1박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게 어디서 있습니까? 호텔은 안 잡고 네. 어디 잤냐고 스스로 하니까 아무도 몰라요. 경로당에서 준 거구나. 근데 다음 날 다시 뭐 어쨌든 안동에서 그 옆에 영양으로 나타나셨더라고요. 서울 갔다 와서 주무셨겠죠, 뭐. 설마요. 서울이나 뭐 어디 하긴 뭐 안동에서 2시간 정도면 성남에 가서 주무실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게 하셨겠죠, 뭐. 근데 안동에서 잤다고 그 민주당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동에 있는 뭐 좋은 집에서 좀. 뭐 이게 고택도 있고 예. 물론 거기도 한 30%대에 이제 뭐 이재명 지지표가 있으니까 막 그런 데서 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하여튼 불편해할 게 없어요. 본인이 해명하고 이를테면 제가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면 당시 돈 얼마 안 되잖아요. 지금 환산해도 제가 있잖아요. 10억도 안 되는 돈인데 그냥 기부하듯이 본인 재산이 50억이나 되는데 좀 갚으시지. 그죠. 이제 대권을 바로 눈앞에 응? 두고 있는데 이제 만약에 이게 사실이고 하면 털 거 터시는 게 제일 지금 한 3억 깔끔하지 내고 않습니까? 기부를 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안동의 당시 마을에다가 기부를 하고 발전기부 내놓으시면 안동에서 50% 나올 겁니다. 그럼 당선 저는 그렇게 되시겠네요. 봐요. 뒤늦게라도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뭐 사과하고 변제한다면은 마이크로답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되고 정치해도 되겠다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죠. 왜 그걸 안 하시는지. 저는 한 푼도 받을 게 없어요. 이번에 산불 때문에 안동 사람들한테는 3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안 받으세요? 아니 그건 받죠. 아, 그건 이제 정부 예산 중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산불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맞고소 하시고 그 내용이 진행되는 상황이 있으면 다시 한번 네. 그 진행 상황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요. 네, 고소장을 제가 써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네, 고소장인데요. 이게 뭐 제가 주민등록 이 2명을 다 했어요. 이재명 대표하고 그 형님을 같이 고소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저를 고소한 이재명의 형은 그 명예훼손이라고 했지만 저분을 제가 명예훼손한 케이스는 하나도 없어요. 언급도 안 했기 때문에 네. 저거는 당연히 무고죄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태영 변호사를 시켜서 자신의 형을 이름을 명의를 빌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무고의 교사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개건으로 돼 있지만은 정기적으로 칼럼을 쓰고 언론 활동을 하는 언론인이기 때문에 네. 고소장을 통한 겁박죄, 그게 협박죄가 형법상 협박죄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제목으로 걸었어요. 네. 뭐 저는 충분히 이게
그 수사기관에서도 조사를 하게 되면 사법 처리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좀 곤란하시겠습니다. 하여튼. 곤란하진 않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는 황당하면서도 약간 두려운 느낌이 들었어요. 예.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돼서 수사를 받던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했잖아요. 예. 제가 그분들의 심정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약간 고립되고 그 이재명이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두렵게 했는지를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뭐 저야 뭐 제가 그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으니까 실제로는 두려운 게 없는데 그런 느낌을 그분들도 받지 않았을까. 저도 요즘에 그런 비슷한 두려움을 좀 갖고 있습니다. 상대가 네. 차기 대선에 가장 근접해 있는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올 게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뭐 그분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이 사법적인 대응하는 거는 저도 사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도 하여튼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요즘 매일매일이 좀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신용 무기도 제가 구입해놨고요. 그래서 뭐 기타 다닐 때도 늘 뒤를 돌아봅니다. 그냥 기우지만 좀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네. 예. 하여튼 진행 과정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다시 네. 한번 또 상황에 따라가지고 한번 또 모시고 다시 얘기를 듣겠습니다. 예, 아마 이제 저한테 고소한 저 분당 경찰서 건은 안동 경찰서로 이제 이첩이 될 거고요. 제가 고소장을 내면 아마 두 개를 아마 병합하지 않을까. 네. 이 대표 그 기회에 안동 오셔가지고 조사도 받으시고 선거운동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좋죠. 뭐 이거 와서 해명하시고 저는 그러길 바랍니다. 네. 제가 안 그래도 예전에 그 새정치국민회의 출입했던 기자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재명 대표가 비상근 부대변인 직함을 처음 받았을 때 97년일 겁니다. 그때 와서 이제 성남 변호사 이재명과 인사한 기억이 나서 그때는 좀 착해 보였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참,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수더분하고 그 진짜 이제 지역에서 막 인권 변호하는 그런 티가 좀 나서 격려도 하고 그랬거든요. 말도 그래서 잘 통했다고 그 당시. 근데 안동이라고 하니까 뭐 어쨌든 같은 이제 그쪽에서 잘하니까 제가 좀 응원했었죠. 하여튼 이 뒤끝은 별로 안 좋네요. 하여튼 하여튼 진행 과정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요. 네. 또 상황 변화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네. 또 다시 한번 또 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